최근 한 달 새 원달러 환율이 8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요동치는 환율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함께 알아봅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동안 뭐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저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뭐 국내에서 뭐 달러 쓸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직구를 하다 보니까 되게 쏠쏠하고 좋은 제품이 많은데 이게 환율이 올라 보니까 그러니까 뭐 12만 원 하던 게 이게 14만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하는데 이게 환율이 이게 작용이 되더만. 이게 직구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스타일리스트 옷이에요. 네. 아니 저는 사실은 이제 겨울 방학 되니까 그 미국 여행 가려고 알아봤는데 비행값 너무 비싸서 포기했어요. 알아만 봤다고요. 알아보고 알아보고 놀라고 다. 포기하고. 놀라고 네, 포기하고. 많은 분들이 씁쓸하네요.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사 읽을 때마다 정말 한숨 쉬시는 분들 계신데 이럴 때일수록 경제 뉴스 술술 읽기 위해서는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네. 왜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듯이 맞아요. 기본기를 기르기 위해서 일단 환율이 무엇인지부터 좀 오, 짚어보겠습니다. 진짜. 환율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마셔야 될까? 아까 퀴즈에도 나왔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환율이 옛날에는 뭐 800원도 하고 1000원도 하던 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1달러를 사는데 우리가 1,400원을 내야 되게 된 거잖아요. 1,000원에서 1,400원.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원화 가치가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원화 가치는 떨어진 거예요. 1달러를 사는데 네. 원화를 더 많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환율은 이렇게 화폐와 화폐 사이의 교환 가치입니다. 근데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 왜 편하게 1달러 1원, 뭐 1달러 1,000원 이렇게 딱 고정해 놓으면은 그러면 편할 텐데 왜 이렇게 네, 왔다 왜 갔다 하게 해서 그랬을까? 우리 힘들게 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옛날엔 그렇게 고정환율제라고 해서 딱 정해놓은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장 경제가 발달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국가마다 다 그 나라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은 미국이 막 경제가 발전하면 미국에서 반도체도 사야 되고 컴퓨터도 사야 되고 스마트폰도 사야 되고 그러면 가서 달러로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달러를 많이 가지려고 하면 서로 달러를 가지려고 하니까 서로 우리가 빵을 사려고 하면 1,000원 하던 빵값이 1,500원으로 오르듯이 인기가 좋아지면 막 품귀 현상이라서 비싸지잖아요. 그러듯이 달러 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달러 값이 올라가면은 환율이 오르는 거죠.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환율은 물건 값이 바뀌는 것처럼 그 나라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 화폐의 가격이다. 상대적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네요. 저는 그 환율 관련해서 처음 실생활에서 이렇게 적용됐던 게 대학교 졸업할 때 토플 시험 볼 때였거든요. 오. KBS 입사 시험 볼 때 이제 토플 네. 성적표 내고 싶어서 이제 시험 보려고 했는데 환율이 그때 IMF 때여가지고 막 오르니까 토플 가격이 막 확확 오르는 거예요. 응시료가. 그래서 참 학생 입장에서 부담됐던 기억이 홀기 나는데 아니라 토플을 보셨어요? 두 개 다 봐도 돼서. 네. 근데 이제 요즘 환율 오르면 실제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이게 세계화가 돼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워낙 해외 직구도 하고 또 해외 유학 가려고 시험도 많이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아까 이게 원달러 환율은 미국 달러의 가격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옛날에 1,000원 하던 게 1,500원이 됐다. 그러면은 미국 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는데 예를 들어서 10달러 줘야 된다. 그러면 그게 한 옛날에 10,000원 정도 하던 게 그냥 15,000원 된 거예요. 햄버거는 똑같은데. 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다 이렇게 비싸지는 거거든요. 해외 유학을 가도 해외 여행을 가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면 우리는 50% 가격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근데 직접 물건을 수입해 들어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 가서 사시는 미국산 오렌지, 미국산 소고기, 뭐 미국산 체리 이런 것도 다 50%씩 오르겠네요.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예를 들면 당연히 우리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 다 기름을 써야 우리 뭐 네. 되잖아요. 네. 네. 기름값도 오르죠. 그렇죠. 기름도 달러로 사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름값이 이제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이 아주 큰데 사실 기업들 실적 발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다면 환율도 실적에 굉장히 영향이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하시는 분 아니면 뭐 기업하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기업이 뭐 이렇게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똑같이 굴러가고 똑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어도 환율 변화에 따라서 이익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이 품목들 중에서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원유가 있어요. 그리고 천연가스 있습니다. 원유랑 천연가스는 원유 같은 경우 석유화학 업종. 우리나라가 뭐 석유화학 업종은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이 나라거든요. 근데 다 기름을 사와 가지고 그걸 정제해서 팔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팔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게 석유화학 정유 업종이에요. 여기는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곡물 가격, 우리 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밀가루 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 밀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라면 회사, 뭐 빵 만드는 회사 이런 데들 다 올라가지. 비용이 부담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마트 가서 사는 가격을 올리겠지만 그 전까지는 기업이 이익이 줄어든 기간이 있다. 더 크게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장비 다 외국에서 대부분 사옵니다. 근데 유럽에 뭐 네덜란드 이런 데서 사오면은 장비 한 대에 뭐 100억 원 되는 장비도 있고 한 번 사올 때 수천억 원어치를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억 원어치 장비 사오는데 환율이 1,000원일 때는 1,000억 원이었는데 갑자기 1,500억 원 되는 거예요. 500억이 비용이 더 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환율 오르면 어떤 기업들이 이익이 줄어드나 이렇게 좀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아니 얘기를 들을수록 막 무서워지려고 그래요. 예. 근데 환율이 오르면 근데 장점은 진짜 1도 없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그렇지 보통 않아요? 이제는 달러를 샀을 때 이제는 환율이 오를 때는 문제가 되지만은 손해겠지만은 그럼 우리가 달러를 버는 입장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이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시장 경제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제 일본 상품과 중국 상품과 경쟁했을 때 우리가 이제 환율이 오르게 된다고 그러면 시장 점유율도 또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대표적인 수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반도체 장비 사올 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어도 우리가 반도체를 팔 때 같은 경우는요. 환율의 이익을 톡톡하게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수출의 20%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 그럼 수출이 효자 종목 중에서 반도체가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의 수출 효자 종목은 자동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이제 전 세계에 나갔을 때에 뭐 환율의 효과를 보면서 가격 경쟁력도 생기게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조선업 거래할 때는요. 달러로 거래되거든요. 우리가 달러를 벌잖아요. 물건을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또 환율이 오르실 때 이런 조선업계도 또 호황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아마 최수종 아나운서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 고기 선양하신 분들이세요. 달러 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배당 온다 그러면 달러로 들어오거든요. 달러로 들어온다. 그럼 당연히 과거 같은 경우에는 1달러당 1,300원 버는데 네. 가만히 앉아서 1,400원이 된다. 어머나.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더 버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이렇게 뭐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달러 버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환율이 오를 때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얘기 나오니까 또 최시중 선배님 환하게 웃으면서 요즘 동안이 기분이 되시네요. 좋더라고. 왜냐면은 제가 미국 주식 네.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는. 수익도 나고 팔아도 수익이 되는 거야. 요즘 밝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밝구나. 반면에 저는 지금 얼굴이 지금 칙칙해지고 있어요. 저는 그냥 국내 주식만 가지고 있어서 네. 이게 환율이 오르면 국내 주식 투자자한테는 이게 불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대요. 아. 이유는 왠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렇다고만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잠깐 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런 거액 투자자들, 헤지 펀드들한테 이렇게 리포트 써가지고 보고서 파는 일이었거든요. 애널리스트였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뭘 분석했냐면 한국의 정세가 어떻게 되고 북한하고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분석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 주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위험해지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럼 자기들이 투자하고 있는 게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해 놓고 있는데 원래 주가가 100만 원이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원화 가치가 갑자기 반으로 딱 떨어지면 전쟁이라도 나서 반으로 떨어지면 나 그냥 앉은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사실 똑같이 반도체 만들어도 네. 절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처럼 환율이 우리 계속 원달러 환율 계속 오른다는 거 원화 가치 떨어지잖아요. 이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속 손해 보는 거예요. 그냥 주가가 안 변해도 손해를 보니까 그렇네요. 계속해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건 사실은 요 환율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니까 그런 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환율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또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으로 쭉 들어옵니다. 또 그리고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또 미국 시장에서 조금 빠지실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제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런 시대가 또 올 겁니다. 네.